진지한 제니퍼의 솔직 리뷰톡 온 리뷰. 안녕하세요. 진지한 제니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옷 리뷰에 대한 간략한 소개랑 첫 브랜딩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첫 영상이라고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런 의욕만 앞서서 정작 테슬라에 대한 리뷰 내용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30개월 동안 테슬라를 운전하면서 느낀 점을 제 나름대로 만든 주제별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에 구입을 망설였던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배터리. 지금의 기술 발전 속도로 봐서는 배터리 가격도 굉장히 싸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배터리를 통째로 이렇게 교환하는 테슬라 행보도 기대되기도 하고 해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문을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년 반을 쓰는 동안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 거는 거의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배터리 수명을 아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요. 충전량과 충전 시간을 모바일 앱이나 차에서 간단히 설정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평상시에는 완충하지 않고 70% 정도까지 새벽 4시부터 충전되도록 스케줄해 놓습니다. 이렇게 설정 메뉴에서 여행 외에는 데일리로는 완충을 권하지 않는 UI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테슬라 CTO인 제비 스트로베리 공식적으로 뉴스에 발표를 했는데요. 테슬라 배터리가 수명이 최소 10년에서 15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배터리 걱정은 좀 덜었습니다. 테슬라를 구입한 다음에 차고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옥상에 솔라 패널 태양광 전기로 설치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LA라서 햇빛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솔라 에너지가 너무 충분하게 생산이 돼요. 저희 집에서 실컷 쓰고 그래도 남아서 전기회사에서 오히려 이렇게 되사고 있어요. 제 차는 햇빛으로 다니는 셈이에요. 장거리로 여행 갈 때는 슈퍼차징 스테이션에서 충전하는데 완충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한 4-5시간 이렇게 오래 운전했으니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조금 쉬다 보면 또 금방 충전돼서, 한국은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실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도 두고 보면은 잘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테슬라에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럿이 이렇게 가끔 떠요. 얼마나 자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한 2-3번 이렇게 5-6번 업데이트 방법도 약간 아이폰 업데이트 하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그동안 없었던 기능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테슬라는 약간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면서 진화한다는 게 그게 참 흥미롭습니다. 네, 이게 테슬라의 차키입니다. 차의 쉐입이 귀엽고 이렇게 그립감도 좋은 편이에요. 차키의 가운데를 더블 클릭하면 문 손잡이가 불이 들어오면서 밖으로 나와서 시동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만 기능들이 헷갈리지 눌러보면서 익히면 별로 그렇게 불편한 느낌도 없고요. 키가 클릭감도 좀 무겁달까, 이렇게 경쾌한 클릭감 딸깍딸깍 하는 건 아니고 살짝 이렇게 뻑뻑해서 더블 클릭할 때 좀 힘이 들어가요. 근데 하긴 차키가 너무 또 잘 눌리게 마우스처럼 해놔도 좋진 않을 듯 하기도 하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차키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건 테슬라 모바일 앱 화면입니다. 그간 여러 번 업데이트를 거치며 기능이 정리되고 사용성도 좋아지고 있어요. 이건 세팅 메뉴, 그리고 룻박스, 추천인 코드를 넣으면 차값에서 1000불을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적용되는지 모르겠네요. 클라이밋, 차 타기 전에 미리 온도를 설정해 놓을 수 있어요. 한여름과 한겨울에 유용합니다. 컨트롤스, 도어하고 선루프를 여닫는 컨트롤 메뉴에는 특이점이 발렛 모드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차징 설정, 현재 로케이션, 그리고 서먼 기능. 이것도 구입 당시에는 없던 기능인데 업데이트하면서 생겨났어요. 차가 혼자서 차고문을 열고 나와서 내 앞까지 오는 놀라운 기능이에요. 처음 테슬라를 탔을 때 딱 탔을 때 압도적으로 이렇게 존재감을 자랑하는 17인치 모니터 화면 아시죠? 여기는 하드 버튼은 거의 없고 이렇게 양쪽에 2개만 있고 차에 대한 어떤 대부분의 컨트롤을 다 한 화면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화면도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GUI도 처음에는 이 디자인하고 되게 많이 달랐는데 점차 이렇게 쓰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한 설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테슬라 UX 부서가 열일하는 듯 합니다. 제가 아침잠이 정말 많은 올빼미족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늦잠 자고 아침 출근 시간에 급히 운전해서 막 가다 보니까 아주 폭주를 일삼고 사고도 몇 번 내기도 했고 당시에 도로에서 제 차를 본 직장 동료들이 따라와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내 차는 어느새 저 멀리 사라져버렸다는 제보를 많이 받기도 했었던 서울 아침 도로가 약간 전쟁터잖아요. 여튼 요즘은 좀 철도 들어서 느긋하게 운전하는 편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래도 좀 무서움도 없고 그러는데 스피드도 즐기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직 저 여태 테슬라는 풀악셀을 못 밟아봤어요. 엔진 차들은 사실 풀악셀을 밟으면 이렇게 살짝 주저하는 느낌이 딱 이렇게 약간 그런 게 딱
된 다음에 급가속되는 그런 느낌인데, 테슬라는 그냥 이렇게 밟는 대로 그냥 슝 하고 주저없이 나가서 처음에는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었어요. Holy shit. Alright, are you ready? Yeah. 3, 2. Oh my god, bro!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듯해요. 네, 아직은 뭐 신호등 인식 이런 거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오토파일럿이 아니고 이렇게 여기에 써 있다시피 지금은 오토 스티어링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근데 얘도 매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 기능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는 차간 안전거리하고 안전 속도 유지하는 거, 차선 바꿔주는 거, 차선 따라서 이렇게 커브 따라서 주행하는 그런 기능뿐인데요.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특히 차가 막힐 때 LA도 트래픽잼이 좀 있는데 차가 막힐 때 정말 너무 고마운 기능입니다. 다리가 원래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 기능은 그 운전의 피로감이 아주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기능들이 많기도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사실은 몇몇 있습니다. 비가 처음으로 되게 많이 온 날이었는데 빗물이 안쪽으로 이렇게 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뚝뚝 맞았어요, 물방울을. 그래서 보니까 이 안에 이 외장재도 젖고 약간 콜킹이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 날에 바로 서비스 센터 가서 고쳐오기는 했는데 디테일은 왜 이랬을까 그러긴 했어요. 마감재의 디테일들이 꼼꼼하지가 않아서 이런 트어진 이런 느낌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문제인데 에어컨이 약간 조금 설계가 잘못됐는지 이상하게 처음에 켤 때 딱 키자마자, 그러니까 차에 타자마자 에어컨을 켜면 냄새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서비스에 맡겼는데 거기서 이제 안쪽에서 딥클리닝을 하고, 근데 또 처음에는 또 안 나다가 또 이번 여름에도 이렇게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아이폰에 이렇게 찰징 포트가 있는데 이게 너무 조금만 나와서 제 핸드폰에 아이폰의 범퍼 케이스를 낀 채로는 이렇게 꼽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찰징을 하려면 그 범퍼 케이스를 힘들게 벗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딱 꼽아서 찰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짧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이너한 약간 그런 아쉬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그 버짓으로 벤츠 S 클래스, 뭐 마제라티, 포르쉐 뭐 그런 고급차들도 구입할 수가 있는데 굳이 테슬라를 산 이유, 고퀄리티의 뭐 장인 정신에 한 땀 한 땀 떼운 그런 전통을 가진 유럽차보다는 좀 아쉬운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것대로의 그런 어떤 퓨처리스틱한 매력 이런 게 또 있어서 지금까지의 엔진 차들과는 개념이 약간 다른 기술을 감상했고 또 지금도 그 진화를 느끼고 있다는 데에 저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매캐한 그 탄소가스가 없어지고 엔진 소리도 없는 조용한 도로를 기대해 봅니다. 헐리우드 영화배우 우드 해리스. 영화 앤트맨에서 형사 역을 맡아 따뜻한 매력을 보여준 그가 모델 X의 특징을 소개해줍니다. Hi Wood. Hi, Jennifer. How are you? Good, good. Well, the Model X, as you can see, it has the Falcon Wing doors. Uh-huh. It's a little more spacious. It comes with 6-seater inside, Oh. while the Model S doesn't. Uh-huh. And it has little perks and a few new things that the Model S doesn't have. But for the most part, they're very similar. People love both cars. I got 2 kids, so I prefer bigger car for my little kids. Also, if you look inside, you can see that the window is huge. Oh my god. It's the Yeah. biggest window of any car on the market. Right, it is. It goes above your head. Right. And- Oh my god. It has a special tint on it that Uh-huh. prevents from overheating and Uh-huh. too much sun glare. Oh, let me show you this too. Alright. It has visors. Sorry. Okay. Just in case you need to block the sun out or Uh-huh. take a look in the mirror. There you go. Wow, it's great. Yep. Also, the Model X has the radar, part of the functions of the car, Alright. located in here. Okay. This allows for the car to read the road, Uh-huh. to know the speed limits, and it helps with the software aspects of the car. Alright. It's in the Model S, it's in both cars. Uh-huh. But the Model X has it only right here, while the Model S has it in the front. Mm-hmm. Some of the newer ones have it right here. So, have Thank a you, good- Wood. Thank you, Jen.